어깨가 우울해 보여. 직장인 상사가 개지랄하고 방송인 그네가 개소리하고. 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은 날려버려. 슈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입하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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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해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1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 나는 개인적으로 18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아, 네. 왠지를 묻지 않을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맑고 반전이 있는 영입니다. 아, 네. 아, 진짜 맑네요, 오늘. 아, 네. 아주 며칠 전에 공연을 한번 해가지고 네. 그 이후에 좀 목소리가 엄청 맑아졌다가 다시 이제 하강세를 타고 있는 과정이라 좀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라디오 반민특위 광고 좀 드릴게요. 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9월 13일 날 금요일이죠. 13일의 금요일. 어떤 네. 날이죠? 국정원 잡는 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이제 촛불 집회 있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모이실 것 같아요. 이번에 금요일 날 뭐 어디 가시지 마시고 이제 날씨도 선선해져가지고 이제 촛불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정원 이날 잡고 또 네. 닭 잡는 날 정해가지고 우리가 파리 하나요, 파리? 근데 안 그래도 파리. 파리가 또 하나 있어요. 내란 모의 번개 포트락 파티라고. 뭔가요? 대단한 파티 같은데, 예, 마포의 스테이 세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 모여서 내란 모의 번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9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모이는데, 포트락 파티가 뭔지 아세요? 영님? 그러게 뭘까?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네. 각자 이렇게 집에서 먹을 거나 술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파리라고 합니다. 네. 이때가 추석 연휴 마지막 어디서 날인가 하는 할 거예요. 그거는? 예, 스테이 세븐이라는 곳에서. 스테이 예, 자세한 세븐. 것은, 예, 라디오 반민특위 다음 카페에 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확인하셔서 오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이 파티를 그 구정 연휴 때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자기가 마음껏 이제 안주랑 이제 술을 가지고 오는 이 포트락 파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술만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심지어 막 양주, 뭐 와인, 소주, 맥주 가져왔는데 1시간 반 만인가 다 먹었죠? 다 먹고 맞아요. 다 먹고 술을 더 시키고 막 족발 시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균등하게 우리가 늘 술만 먹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과일도 가지고 먹고 오세요. 좀. 네. 그리고 국정원 지금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있어요. 아. 국정원 민주주의와 국정원 죽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들이 지금 심지어 농성이라고 해야 되냐? 노숙에 가까운 청계광장에서 어제 비가 오는데 맞아요. 예, 비 오는데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하고 제가 오늘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가서 삼계탕 한 그릇씩 사주고 아유, 왔죠. 잘했네, 잘했어. 네. 오늘따라 똥집이 좋더라고요. 똥집도 같이 먹고. 네, 똥집 먹고 아. 인삼주 나와가지고 네. 원래 서비스로 한 병 주는 거잖아요. 인삼주 아시죠? 네, 저희 4병 먹었어요. 아, 각일병. 오. 옆 테이블까지 하면 총 8병. 아, 각이- 어차피 잠 못 자겠네. 각 그분들. 1점 몇 병 정도 아, 예, 네. 마시고 왔죠. 아저씨가 친절하시더라고요. 예. 예전에 그 국정원 CCTV 했던 분들이 또 예, 거의 뭐 장례- 그분들이 장례식 하는데요. 음. 지금 12, 13, 14 이렇게 4일 내내 계속 이분들이 농성을 하시기 때문에 시청광장, 뭐 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현동 사저, 보신각 이런 데서 이제 장례식도 하고 발인도 하시고 아, 발인도 뭐, 하고. 예, 이런 행사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오늘 삼계탕을 사드리고 왔잖아요. 사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이에요. 똥구녕 찢어지게. 장난 아니세요. 예, 그래가지고 막 삼계탕 사주니까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좌번호 하나 불러드릴게요. 저 밑도, 네, 시원하게 밑도 불러주세요. 끝도 없는 이런 후원. 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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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it Pinocchio. 지난번에 그 국정 앞에서 농성하실 때 농성 마지막 날까지 통장에 5,000원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땐 광고가 안 돼서 그렇고 저희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나가고 나서는 엄청 많이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지금 아직 열혈 20대이기 때문에 가장 급한 건 먹는 거. 예, 춥고 이런 거는 이렇게 군대 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928702-01-266626 김수근 국민은행입니다. 뭐 잘 못 들으신 분은 팟캐스트니까 앞으로 돌려듣게 돌려들으시면 돼요. 저 2번 부를 수는 없습니다. 네. 아, 네. 다 끝나셨나요? 네. 네. 리뷰가 엄청 많아요. 많이 아, 네. 올라오는데 몇 개만 소개해 드리려고요, 세트로. 아, 네. 네. 빨리 해주세요. 군님, 많이 힘드시죠? 그럴수록 좋은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아시죠? 이런. 소맥.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삼계탕 드시고 오신 것 같고요. 예. 네, 힘내십시오. 네, 군님. 화이팅! 네, 진님 바. 진님 사진 볼 수 있는 곳 없나요? 라반트 홈페이지에서도 사진을 보면 누군지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 진님 알랍. 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근데 꼭 사진을 보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될 텐데. 가슴속에 왜 이러시죠? 묻어두시는 것도 되게 아니요, 우리 좋은데. 군님 너무 예뻐가지고 네. 사진이 공개되면 더 난리 날까봐. 진님이겠죠. 아 진님 미쳤네. 뭐 무슨 말 아니나? 하긴 뭐 예쁘다는 네. 거에 좀 대명사는 저니까 그렇게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네. 아, 예. 그 강압에 못 이기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아, 네. 저도 얼마 전에 쪽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촛불 집회 오셨다가 어떤 분이 이제 페이스북 친구신데 트위터 친구랑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여기 뭐 강빛분 없냐고. 저 나가서 인사를 드리고 악수를 하고 이랬는데 저한테 이제 쪽지가 오셨더라고요. 아, 분님을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좋다고 3가지에 놀랬다면서 첫째, 큰 덩치에 놀랬고 그렇게 클 줄은 그러니까 몰랐다면서 부님이 비율이 좋아가지고 사실 사진 찍은 걸로는 등치가 얼마나인지 몰라. 깜짝 놀랐다고. 아, 그 말에, 두 번째가 예쁜 얼굴에 놀랬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거기서 마음이 상했어요. 왜 1번에 등치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아, 진짜 처신 잘하세요. 큰일 나요, 진짜.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깨어나라님. 헛, 진짜 맑고 반전 있는 영님이세요? 맑은 목소리로 하는 오프닝송 아주 좋아라 하는데, 벨소리나 컬러링으로 하고 싶다는 이렇게 하고 보내셨어요. 네,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에 검색하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건데. 불러드리. 그대여 오늘도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오늘 또 최고의 주제가- 게스트분 모시고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지금. 방송 해보려고요. 아주 멋진 중년의 또 신사분이 앉아 계신데요.
예, 중년이라니요. 청년이시죠. 청년 신사분. 얼굴도 엄청 하얗시고 변호사의 변리사분이세요. 장난 아닌데요. 양승봉 변호사님, 화교 남매 간첩단 사건이죠. 예. 공동 변호인으로 계신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내가 이 방송하면서 정말 제일 변호사 많이 만났잖아. 변호사님들은 내 평소에 만날 일이 없는데 없잖아요. 근데 이 방송하면서 무슨 변호사님들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지. 근데 변호사님들이 원래 공부만 열심히 하셨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근데 다 잘생기셨다. 그러게. 양승봉 변호사님도 진짜 잘생기셨어. 세상은 불공평해. 맞아, 이럴 수가 있어? 분이 말도 잘하고 예쁘고. 아, 그렇잖아. 역시. 아싸. 변호사님 우리 베풀고 살아요. 네. 좋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가 볼 텐데 화교 남매 간첩단 사건 이건 뭐 워낙에 요즘에 유명해지고 추정 60분에도 막 나왔잖아요. 네, 사람들이 기염을 토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흔히 있는 일이죠. 전 추정 60분이 너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이 죽여줬던 것 같아. 맞아요. 이 국정원 지금 이런 조사했다고 하는데. 상황에서 딱. 근데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막게 되셨는지 요거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 회원이시라고 회원인가요? 그렇게 표현하나요? 예, 회원입니다. 네, 회원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예, 뭐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 사건 어떻게 막게 되셨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승봉 변호사고요. 저는 작년에 처음 민변에 들어갔어요. 새내기야, 새내기. 예, 완전 새내기고 그리고 작년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새내기로서 아무 활동도 안 하다가 네. 올해 뜬금없이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최고참인 장경욱 변호사님한테 국가보안법 많이 하시고 네네. 그래서 1월 달에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같이 해보지 않으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얼떨결에 예 하는 바람에 그냥 발을 담그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지금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1심 끝나고 검찰에서 바로 항소하고 저희들도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고 이제 항소 이유서 지금 작성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네, 항소심이.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이기신 거죠? 승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겼다는 말도 참 좀 애매한데 네. 11개 공소 사실 중에서 네. 9개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된 사건은 다 무죄를 받았고 국가보안법이 아닌 이탈지원법, 여건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건 원래 유죄를 받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저희들 예상했었고 저희들 처음부터 인정했던 겁니다. 예. 근데 국가보안법으로 무죄 변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그런 사례 거의 없죠.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저 무죄 받았잖아요. 저. 근데 진짜 힘든 낄 경우다. 때 끼세요.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9개 다 이렇게. 예, 9개 공소 사실이었는데 이게 이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한 7년에 걸친 9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싹 무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능력자야. 능력자. 그러게. 예, 진짜 국가보안법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네. 무죄를 받기가. 그 중에 좀 제일 힘들었거나 좀 까다로웠던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걱정했던 게 이제 편의 제공이라고 있어요. 그 북한 보위부에 네. 유우성 씨가 노트북을 제공했다는 그런 공소 사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제일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판단을 해서 무죄를? 그 노트북을 제공했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 그쵸. 어떻게 알아, 그거를. 믿기 힘들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것도 무죄가 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사진을 북한 회령에서 찍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잠입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내용도 있었는데 예. 그 사진을 GPS 뭐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뭐 거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사진을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이폰은 네. 그 표시가 되니까.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 사진 출력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날짜만 1월 23일 낮 1시 45분, 낮 1시 51분 이런 식으로 찍힌 사진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이 찍은 장소를 추적해 보니까 그 북한 회령이 아니고 중국 연길에서 찍은 사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허접해. 허접해 그거 모르나? 허접해. 국정원이 그것도 아니, 모르나? 좀 조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이렇게 허접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우리 국정원이 지금 요즘에. 급해. 그 전날 1월 22일 날 찍은 사진, 그다음에 그 전날 1월 21일 찍은 사진, 예. 그런 사진이 약 수십 장 있었습니다. 오. 수십 장 있었는데 국정원에서는 4장, 2장에서 6장을 냈었거든요. 네. 그게 다 이제 옛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옛날 그 유성 씨가 뭐 20대 초반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20대 초반에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33살, 4살 됐는데 네. 20대 때 찍은 사진이 그 앨범이 당연히 북한에 있다. 북한에 있으니까 북한에 몰래 넘어가서 북한에 있는 앨범에 있는 사진을 찍어왔다. 이런 식으로 사실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 앨범 자체가 북한 회령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연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 씨 집은 북한 회령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011년에 이미 아버지하고 여동생하고 2011년 7월 달에 네. 북한 회령에서 중국으로 아예 이사를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없는데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 1월 달에 네. 유성이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 집에 있는 사진을 찍어왔다. 이런 식으로 사실 구성을 하니까 그게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그런 객관적인 정황, 2011년에 이미 이사를 나와버린 정황 이런 것을 아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황당한 거죠. 진짜 황당하네요. 정말 막 갖다 붙인 거잖아. 그렇지. 아, 근데 뭐 과거의 공안 사건들 보면은 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요즘에 이제 공안몰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사실 그 이석기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증거가 나오고 공개된 게 한 번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매직으로 1번이라고 쓴 증거물이 나온다고. 1번 뭐 증거물 네. 나온다고. 아,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건이군요. 그럼 처음 이런 사건을 맡아보신 거잖아요. 민변 새내기로서. 네, 저는 감회가 되게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감회가 계속 변동이 됐어요. 아.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처음 사건을 맡았는데 1월 달부터 한 2월 달까지는 저희들 기록을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동생이 진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게 여동생이 오빠를 과연 간첩점이 굉장히 큰 건데 오빠를 쉽게 말해서 파는 이런 진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였고 2월 말 정도 돼서 이제 기록을 볼 수 있을 때 기록을 계속 읽으면서 그 기록에 등장한 사람들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씩 아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실이구나 이런 걸 밝혀질 때는 약간씩 뭐라 해야 되나 숨은 보석을 찾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월달, 4월달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재판이 힘들었거든요. 예.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선고를 앞두고는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으로는 100% 이상, 뭐 110%, 120%라는 말이 좀 성립이 안 되지만은 예. 그렇게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판단이 이제 재판 그 판사님에 의해서 이제 유죄냐 무죄냐 판단된다는 그게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고가 나니까 안도감도 있고 또 항소심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또 부담감도 있고 그렇게 그냥 마냥 시원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아,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이분들은 너무 억울하고 도움 구할 데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어떤 정치적으로 공안 사건을 만들면 그래도 이렇게 여러 주변 사람들이라도 있는데 정말 딸랑 둘이서 한국에 타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진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한족 분들이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한족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화교 분들이 되게 순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순진하냐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뭐 욕먹을 수도 있지만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돈 갖고 사기, 뭐 장사할 때 뭐 이런 거, 작은 속임수 사기보다는 그런 거는 좀 잘 하시는 편인데, 오히려 이런 좀. 고객님, 예, 뭐 경찰 부른다. 그러면 엄청 겁먹고,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가 좀 있어요. 네. 예. 이번에 그래서 그 여동생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동생이 뭐라 하냐면은 중국 연결해서 이런 말을 한대요. 중국에는 도둑놈이 많고 한국에는 사기꾼이 많다고 이런 말을 한대요. 중국 연결해서 하는 말이랍니다, 그게. 정말 부끄럽네요. 우리나라 사기꾼들 다 중국에 도피해 있잖아요. 아, 부끄러워. 중국에, 네. 근데 이 동생이 그렇게 오빠에 대한 증언을 한 게 그런 맥락이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워낙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봤고 이러니까 분명히 뭔가 굉장히 공포가 있었고 정말 어수룩했던 거죠. 예, 네, 그러면서 그 이제 부분을 좀 더 저는 심도 깊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선배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선배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화교분이 이런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우리 집에 잠깐 보호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뭐 어떤 사건이 너무 무섭다. 그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술자리에서. 근데 그분이 이분이신 거야. 또 이렇게 인연이 되네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왜 보호를 해? 뭐 누가 잡으러 와? 그 변호사님 사실, 보호하신 예. 분 이재정 변호사님하고 장경 변호사님 댁에 있었어요. 예, 며칠. 예.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앞에 정황이 어땠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좀 생활하고 계시고, 요런 뭐 여동생분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저는 그 신문센터? 예, 합동신문센터. 예,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고 이렇습니다. 합동신문센터는 탈북해온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최장 6개월 동안 수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 탈북자냐 아니면 조선족이냐 뭐 간첩이냐 이런 거 조사를 하고 탈북경이라든지 뭐 경로라든지 전반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원으로 옮겨서 교육시켜서 한국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은 작년 10월 31일 날 제주도로 들어왔어요. 상해에서 제주도로 들어와서 합동신문센터에 바로 들어갔고 신체 검사 받고 나서 11월 1일부터 독방에서 계속 수용되었죠. 올해 4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6개월 약간 며칠 못 채운 한 170일 정도 있다가 4월 26일 날 인신구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석방이 된 겁니다. 오빠는 그 전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 오빠는 올해 1월 10일 날 구속이 됐고요. 여동생이 작년 11월 1일 날 들어가서 11월 달, 12월 달, 올 1월까지 네. 진술이 계속 이제 맞춰져 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동생이 이제 1월 3일 이후에 공식적으로 나온 진술서에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 진술은 이미 이제 그때 다 정리가 됐죠. 네. 11월 달, 12월 달, 올 1월 달. 그러니까 여동생 진술이 다 정리가 되니까 국정원에서는 1월 10일 날 오빠를 이제 구속을 했던 겁니다. 체포 구속해서 1월 10일 날 들어갔었고, 그래서 오빠가 1월 11일 날 들어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오빠가 되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소에 교류가 있었던 신부님께서 수소문을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좀 잘못된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민변에 연락이 왔고, 우리 그 장경욱 변호사님께서 1월 18일 날 처음으로 국정원에 가서 접견을 했었습니다. 8일. 그래서 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렇게 인신구속을 하게 되면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뿐더러 장 변호사님이 처음에 접견을 하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좀 비호의적이었고 순순히 응해주질 않았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접견했고 그 1월 10일 구속되고 나서 1월 18일까지 8일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오빠가 좀 진실을 견지하고 있었던 게 그게 제일 좀 놀라운 부분이에요. 보통 다른 분들 같으면 그 사이에 이미 그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자백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오빠는 도저히 그것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국정원에서 추궁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빠 그 장경욱 변호사님이 접견을 했고 그로부터 한 3, 4일 뒤에 이제 보시다시피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었죠.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 탈북자 명단 10,000명을 북한에 넘겼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언론에는 얘는 도배가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런 됐던 식이야. 겁니다.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무죄 받잖아? 무죄 받은 거는 신문에서 나 내보내주지도 않아. 내보내지도 않고. 약간 좀 그 질문 제가 끝났는데 여동생은 4월 26일 날 풀려나서 예. 저희들 이제 4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여동생이 국정원에서 어떤 식으로 뭐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부한테 경고도 먹고 저희들이 기자회견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말은 좀 그 경고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5월달, 6월달 여동생이 계속 그 증인 신문을 했었어요. 여동생에 대해서. 여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계속 했고 여동생이 증인 신문 다 마치고 나서 7월 초에 7월 중순경에 출국해서 지금 중국 연결해서 아버지랑 같이 잘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예, 7월 달에 갔습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한국 다시 오긴 싫을 것 같아. 다시 이제 안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그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예, 왜냐하면 처음 들어올 때 여동생도 국적은 중국 국적이잖아요. 화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탈북자입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최소한 5년 정도는 못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그런 게 있지.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럴 거네요. 왜 탈북자라고 했냐면 탈북자들이 뭐 이주 지원금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오빠가 2004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예. 오빠는 2004년도 들어와서 거의 이제 10년 정도 되잖아요. 오빠는 이미 탈북자로서 남한사회에 완전히 정착하고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공적인 탈북자 모형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인데 여동생이 들어오면서 나는 하교요 하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데 여동생 들어오면서도 역시 오빠처럼 저도 탈북자입니다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 부분은 뭐 변명의 여지는 없죠. 네네. 네. 근데 너무나 큰 그거 외에 너무나 큰 게 이제 더 씌워져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죠. 간첩이라니.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증언을 받을 때 이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괜찮다. 오빠랑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증언만 하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간첩죄가 있는데 감옥에 안 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냐? 이랬더니 김현이나 황정엽 봐라. 그런 사람들도 지금 남한사회에서 우리의 보호 아래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증언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단계가 다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여동생 진술에 의하면은 그렇게 뭐 잘 살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잠 잘 안 재우고 진술 좀 입맛이 안 맞으면 폭행하고 욕설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진술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그다음에 이제 회유 아까 말씀하신 남한사회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면은 충분히 잘 살게 보장해준다 이런 식의 말을 섞어서 폭행행위,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회유책 이런 식으로 적절히 섞어서 여동생을 계속 자기들 유도하는 대로 이제 진술을 받아냈던 겁니다. 네. 참 진짜 어쩜 나 그렇게 너무 무서워. 그러게. 내가 그런데 그런 거를 당할까봐. 그 오빠는 까맣게 여동생이 그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작년 10월 30일 날 여동생이 그 합신신문센터에 들어가고 오빠는 계속 서울시에서 일을 하면서 11월, 12월 달에 여동생이 계속 편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겠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 마른 하늘이 진짜 날벼락이 그래도 따로 오빠가 없네. 굉장히 똑똑하게 처신을 잘했네. 그러네.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게 잡히고 그러게. 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진짜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변호사인 저도 부끄럽게도 참 그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2004년도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춘 다 바쳐서 겨우 이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하교임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다. 처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회유책이었어요. 굉장히 큰 그러겠네요. 회유책이었습니다. 너가 이제 죄를 인정하게 되면 한 1, 2년 정도 살다가 나와서
그냥 정착에 살아라 이런 식의 어떤 회유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유성 씨 말에 가면은 그거는 결국은 하교임을 묻어주겠다 이런 게 숨어 있는 말이거든요. 검찰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갈등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동안 정말 진심 어리게 그 탈북자들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활동을.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활동이 다 자기가 만약에 이제 남한에 사는 것과 맞바꾼다면 그동안 그 진심 어린 행동이 모두 허위, 거짓에 의한 행동이다,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대로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것 같고 재판을 하면 할수록 저도 참 고민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과연 계속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인정해버리고 차라리 사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아름다운 변호사셔. 그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나는 변호사님 아름다운 변호사라고 별명 붙여드릴 거야. 되게 왜 양승복 아름다운 변호사. 만약 제가 그런 일이 닥치면 저 그냥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죄를 부정해야 하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아니 이게 정말 오늘 무죄 받아봐서 알잖아요. 두 분은 그런 거 안 당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두 분은 남한에서 또 보여주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없잖아요, 아무도. 가족도 없지. 신부님이 8일 만에 겨우 수소문 해가지고 국정원에 잡혀간 걸 알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끔찍했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황선 진행자가 오늘 또 소환 조사 갔다 왔어요. 검찰에. 네. 검찰이 아니죠? 국정원이죠. 예, 국정원에 갔다 왔는데 지난주번에 조사했을 때는 황선이 쓴 시, 출판까지 된 시, 새누리당의 찻대기를 비판한 그 아름다운 시를 그쵸. 이적 표현이 아니냐며 추궁하더니만 오늘은 회유책을 쓰는지 네. 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자기가 삼성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싸게 치료받게 해주겠다. 황선이 우리 아빠 걱정할 거면 나한테 이런 건 부르지나 말라고. 맞아. 그러고 왔다는데 정말 허접한 것 같아요. 저 국정원 이렇게 허접한지 몰랐어요. 허접한 애 되게 많아. 나 그 가서 조사받을 때도 사실 국정원은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 대공분실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도 별이라는 CD가 있었어 나한테. 그걸 갖고 간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노래 연습하니까 그런 CD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뮤지컬 배우시죠? 별이라고 써 있었어. 말하면서 했는데 음악 따트는 이게 뻑이 났다고 하죠. 쪼개져가지고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복원한 거 아니야? 복원했는데 뭐냐? 나 알고 있었지. 어제는 별이 졌다네.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연습하려고 해놓은 그 CD였어요. 근데 완전히 그 별 나오면 무슨 뭐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상상력이 좋아 그 사람들이. 아 진짜 왜 그럴까? 먹고 살려고. 내가 볼 때는 간첩이 없는 거야. 먹고 살려고 그런 거 나만의 같아. 간첩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첩 없으면 자기 일거리가 없잖아. 계속 간첩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아니 나는 먹고 살려고 그런 것도 있고 왠지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딱 아름다운 변호사 양승봉. 아 변호사 얼굴 빨개지셨어. 검색을 해봤더니 박원순 변호사님 네. 하실 때 뭐 지지 선언을 했다. 그런 분이랑? 대부분 변호사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많이 하셨잖아요. 일베에서 네. 얘도 이 사람도 똑같구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욕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솔직히 왜 서울시 공무원을 네. 또 건드렸을까? 그렇게 또 조작을 한 거 보면 그거 엄청 많았죠. 댓글이나 이런 거. 네, 박원순 많았습니다. 시장이 안보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박원순 시장 때 2011년 중순경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었죠. 오세훈이 오세훈이 새끼 안 되겠구만.
근데 처음에는 그 댓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무지막지하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흠집을 내려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조작을 해도 네. 자기에게 그래서 어떻게 박원순 유리한 조작을 변호사님이 할까? 되게 꿋꿋해서 좋아요. 엄청 까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래도 뭐 대응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세요. 좀 황소 같다고 해야 되나요? 예. 맞아요. 그냥 일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정말 텃밭을 일구는 농부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오빠야, 이번에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꼭 이겨야 된다. 알겠지? 친구들한테도 단디 말해라. 하모 이번에는 우리가 꼭 승리해야지. 맞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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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갈매기 아싸. 그 말고 문디 자식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짜증내지 마세요. 남자친구에게 라디오 반민특위를 다운받아주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 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다시 아름다운 변호사 양승봉 아, 그러지 마요. 변호사님과 또 대화 나눠야 되니까. 그럼 되게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이번에. 예, 이게 보람 많이 느꼈죠. 네. 예, 이게 뭐. 근데 저는 이제 국정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1%에서 국정원에서 얼마나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네. 알게 모르게. 근데 이 대공파트 관련돼가지고는 이번 사건이 기록을 보면서 이게 뭐 정치적 이념 이런 걸 떠나서 기록을 보면서 이건 좀 사실이 아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제 놀라운 뿐만 아니라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네.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진짜 또 무슨 제가 얘기하려고? 죄송해요. 뜬금없는 얘기를 잘하는데 우리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맞아, 변호사가 좋다. 돼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그거 제가 말할 자격도 없고요. 그거는 변호사 되는 거는 뭐 다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할 자격도 안 되고 어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기까지 역시 아름다운 변호사죠. 그러시네요. 그럼 저희 진짜. 라디오 반민특위가 혹시 공안 사건에 연료가 된다면 변호해 주실 거예요? 아, 수입료 주는 거 봐서 하려고요. 이번에는. 얼마면 돼? 그러게 이번에는 거의 진짜 예, 이번에는 이거 그냥 했습니다. 저희들. 그냥 하신 예. 것 같아요. 예. 그러게. 역시 아름다운 변호사죠. 역시. 정말 영광입니다. 예. 예. 방송에 추정 60분 네. 그 방송에 나온 거 보면 그 여자분이 이렇게 실루엣만 나오시는데 예. 되게 좀 고운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부님이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너무 고와서 좀 약간 신빙성이 덜 가는 이런 그래? 부분도 있다. 너무 레이스랑 약간 그치, 그치. 공주풍이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진 않을 건데.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단벌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6개월 동안 거기 수용돼 있었잖아요. 나오고 나서도 4월 달에 나오는 4월 달에 상당히 더웠거든요. 4월 27일 날. 네, 맞아요. 4월 27일, 4월 28일 계속 더웠어요. 5월간. 근데 그 5월 거의 중순까지 굉장히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옷이 없어서. 예. 그 긴 바지에 긴 팔에 굉장히 두꺼운 걸 입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는 지인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그 나이가 그 친구가 87년생이니까 26, 7 되지 않습니까? 네. 꽃다운 나이죠. 예. 그 남들은 다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네. 긴 팔에 또 긴 바지 입고 다니니까 이쁜 옷 사줘야 된다 하면서 약간 그 요란스럽고 짧은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쁜 옷을 예, 사주신 예쁜 옷, 거군요. 원피스를 막 사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안 입고 그 친구도 그랬어요. 그거 안 입고 다니겠다고. 재판장에 내가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되겠냐 이렇게 정말 말했다니까요. 근데 옷이 그밖에 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 있을까봐 아니 무슨 화교 막 탈북자 사건 연루됐다는데 옷을 저렇게 화려한 걸 입어 이럴 수 있는데 사준 거랍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도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예, 거. 예. 네. 네.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재판을 받고 나면은 아예 추방이 돼야 되는 건가요, 또? 예,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추방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그래요. 위조라고 해야 되나? 가장 이제 위장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한데 아무튼 국적은 이제 하교 중국 국적이니까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탈북자라고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입에되는 상황이어서 추방이 될 겁니다. 그 그래서 부분은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여권법이나 이런 게 어느 나라나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끝까지 재판이 검찰은 왜 항소한 거야? 아니 국정원은 그런 허접한 증거 검찰이 가지고. 항소한 것도 한 건데 국정원에서 유엔 인권위에 제소를 했대. 미친 그래서 새끼들. 두당 2억씩 이라는 두당 2억. 그거는 그거 약간 사실관계 정리가 돼야 돼요. 아니 저속한 표현을 변호사님마다 2억씩. 그건 이제 정확히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4월 27일 날 저희들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여동생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강압행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 변호사 세 분에게 개인당 2억씩 해서 총 6억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요. 네. 형사 고소도 했단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받으라고 뭐 소환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름다운 변호사 양승복 변호사님께도 2억 원의 그런 손해배상 내신 거예요? 진짜 변호사비 네. 받는 것도 없는데 지금 2억을 또 예, 2억 당했고 지면은 이제 파산 신청해야 돼요, 저도. 농담이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런 국정원의 행태, 민사소송하고 그런 행태가 예. 맞지 않다 해서 이제 오히려 민변 쪽에서 예. 그 유엔 인권이 아마 그런 식으로 진정을 했을 겁니다. 막 나가는구나 진짜. 약간 적절치는 않은 행동이었죠. 네.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판매치기. 변호사님 뭐 결혼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애기도 있으시죠? 예, 예, 따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 던져봤어요. 그래요. 저 결혼은 늦게 해가지고 딸이 4살이거든요. 너무 귀엽겠다. 아들은 1살이고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우, 네. 부자시네. 결혼 진짜 늦게 하셨구나. 네, 정말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하고 공부를 좀 오래 하는 바람에 변호사가 늦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결혼도 늦고 애들도 늦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시구나.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자주 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기소만 되지 마십시오. 기소만 해줘. 아니 얼마 전에 촛불집회 갔다가 김영민 교수님 만났어요. 김영민 씨가 그래서 만나서 부님 그래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저한테 갑자기 요즘 뭐 잡혀갈 소식 없으시고요?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랬죠. 차례로 치자면 김영민 씨가 먼저죠. 네. 뭐 인기로 보나 뭘로 보나 안 그래요? 그래서 서로를 요즘에 걱정해주며. 정말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되다니 정말 네.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다고 어떻게 또 뭐 짜집기를 해가지고 기획 사건을 만들 수 있으면 진짜 100개 1000개도 만들겠어. 그럼요. 진짜 말한 거 가지고 아니면 없는 일도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어떤 짜집기를 못 하겠냐. 나 빵야 하는 거 가지고 내라는 거. 나도 그 생각했어. 솔직히. 어떡하지? 어떻게 너 내란 막 내란 예비 아로의 저격수였다면서 방송에서 빵야 하는 거 들었다면서. 어떡하지? 대학교 때부터 가입했다며. 빵야. 큰일 났네. 좋아하시는 노래로 오늘 훈훈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노래 하나 신청해 주세요. 예, 이문세 씨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양승봉 변호사님이 신청해주신 이문세 씨의 나는 행복한 사람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변호사 양승복 변호사님 안녕. 감사합니다.